아예 이전에 MOU를 했던 이유가 사실은 그 이란의 비대칭 전략 때문이었거든요. 이란은 지금도 초기 한 6천 개의 드론을 갖고 있다고 해요. 탄도미사일만 3천 개를 갖고 있어요. 무방비 상태로 이란의 공격이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럼 뭘 해야 되죠? 타임하는 겁니다. 타임 부르는 거예요. 네, 미국과 이란이 MOU 양해각서를 맺고 좀 전쟁이 끝나는가 싶더니 공습을 다시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 전쟁이 도대체 왜 끝이 나지 않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 협상 전문가이신 박상기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협상을 업으로 하는 박상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현대 삼성에서 직장 생활 한 10여 년 했고요. 그런 다음에 MBA 하고 와서 이제 협상 컨설팅 교육 사업을 했는데 2013년도부터 방송에 좀 발을 들이게 됐어요. 그때 북한이 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트럼프가 또 뭐 북한하고 협상을 한다 해서 그때 출연하면서 방송을 하게 되면서 협상 방송인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는 박상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요새 그러면 협상할 일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 좀 아까 뭐 저희 첫 좀 얘기했지만 미국, 이란도 또 저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처럼 뭐 휴전 협상 했다가 다시 전쟁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제일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죠. 네. 전쟁이다 협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협상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거의 전면전에 가까운 대세로 나오고 많이들 예측이 조금 어긋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협상을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왜 상대가 나오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상대가 지금 뭐가 필요해서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목적으로 이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파악하고 협상을 하면은 우리가 전곡을 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말이나 제안도 막 오고 가겠지만은 그 사람이 정말 핵심을 찌르면은 네. 협상은 굉장히 빨리 끝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통 일반적인 국제전이라면은 뭐 싸웠다가 협상하고 뭐 해결되고 뭐 휴전이 되나 하는데 요번에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MOU도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이번에는 협상으로 빨리 결론이 날 것 같다라고 했는데 3월에 시작된 이 전쟁이 MOU가 나오면서 이제 해결 국면으로 들어가는구나. 협상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안정이 되겠구나라고 했죠. 근데 갑자기 뭐 미국이 공중 거북이를 100대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뭐 공중전으로 썰어버리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네. 강력하게 전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다들 어리둥절한 거죠. 왜 거기 MOU까지 갔는데 협상이 다 된 걸로 알았는데 왜 저렇게 안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아직 뭔가 얻어내고 싶은 게 더 있는 걸까요? 이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접근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협상을 배울 적에 배운 말이 첫 번째 그겁니다. Why don't you leave a penny on the table? 이 penny가 1센트거든요. 왜 테이블에 네가 먹을 수 있는 1센트가 남아있는데 왜 물러서느냐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성자 독식 구조 굉장히 강합니다. 네. 특히 미국 너무너무 강하거든요. 그렇다면은 MOU가 정말 그 사실 촉발적이기도 했어. 왜 MOU의 그 조건들이 네. 미국한테 마치 전쟁에 진 것처럼 맞아요. 이란한테 진 것처럼 네. 이란이 요구하는 조건을 거의 다 수용한 느낌이 네. 드는 맞아요. 제재 풀어, 자금 줘, 그다음에 넌 전쟁 미국 네가 사단을 일으켰으니 이란 재건 비용 3천억 달러, 최소 3천억 달러 꽂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를 잘 보면요, 트럼프는 근본적으로 정치인이 아니에요. 사업가인가요?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좀 불편한 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세계의 큰 사업가들 이 가장 호기로 보는 타임은 전쟁입니다. 왜냐하면은 물자도 있잖아요. 분수 물자만큼 평화 시에 쓸모없는 게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훈련을 해도 못 써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군수 물자는 새 것이 좋고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평화 시는 모든 것이 수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다? 군수업체가 정말 싫어합니다. 싫어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군수업체가 싫어하면은 일반 사업이 요즘 뭐 우리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워낙 잘 되니까 경시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많은 금융자본가들도 그 돈을 벌죠. 네. 하지만
한몫 땡기는 시점은 어디냐면은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이 미사일 하나 쏘잖아요. 네. 토마호크 쏜다. 그럼 뭐 400만 달러다. 하나가 50억, 60억 한단 말이에요. 이걸 100번을 써보세요. 그러면 50억짜리 100 하면은 5천억이에요. 그렇죠. 네. 그것만 쓰나요? 미국이 개전하고 지금까지 썼던 것이 5월까지만 한 280억 달러 정도. 그리고 지금 저희 한 1000억 정도는 그냥 쓸 거로 예상이 돼요. 자, 전쟁은요, 소모전이고 금융전입니다. 돈 싸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오늘 이야기를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어요. 전쟁은 돈 싸움이다. 근데 그건 국가 간에는 싸움이지만요, 전쟁 물자를 만드는 산업체들과 그 산업체들이 그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이거 제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돈을 어디서 구해요? 금융에서 당깁니다. 금융에서 당기는데 이 막대한 전쟁에 대한 자본에 대한 자본을 금융 자본을 대는데 그 사람들은 전쟁이 이길지 안 이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세지만은 그러면 뭐 어떤 걸 요구하겠습니까? 보증. 나라한테 보증을, 아. 정부 보증을 네. 요구합니다. 근데 정부는 보증을 정부 보증서를 써주진 않습니다. 국채를 발행합니다. 국채를 발행하면 너무 좋은 것이 전쟁이 이기든 지든 망하든 흥하든 금융업체들은 자기가 원래 소기에 목표했던 것을 다 받아갈 수 있죠. 이런 투자가 없는 겁니다. 그럼요. 확실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전쟁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죠.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치고 파괴되고 하잖아요. 그건 정말 나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돈의 전쟁이라고 보자. 이것이 그냥 누군가가 돈벌이를 하는 기회로 보자 하면은 굉장히 쉬워져요. 많이 파는 게 좋아요? 적게 파는 게 좋아요? 많이 팔수록 좋죠. 많이 파는 게 좋아요. 그런데 군수 장비는 어떻게 많이 팔 수 있죠? 많이 쓰면 많이 팔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다 소진했어요. 예. 그래서 레이턴 같은 데라든가 락히드 마틴 같은 데는 미국 정부가 벌써 발주를 내버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으니 현재까지 우리가 비축했던 것보다 물량의 2~3배를 비축해라. 무슨 돈으로요? 국채 발행할게. 이미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나오겠지만은 트럼프 정부는 돈의 전쟁을 할 수 있는 완벽한 내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 내각들도 이전 미국 대통령 정부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트럼프 1기 내각 때는 방위 산업체, 기업체 중심으로 내각에 포진을 시켰는데요. 예. 2기 내각에는 예. 금융자본 쪽, 투자 쪽의 전문가들을 함께 포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미 트럼프 행정부 내각에서는 이런 미국과 이란의 전쟁과 같은 막대한 전비가 소요되는, 막대한 군수 장비가 소요가 되는 이러한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른 결정과 빠른 정부의 어떤 예산의 집행, 그리고 이에 관련된 모든 행정적 절차가 급속도로 빠르게 결정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1기 때는 군수였다가 2기 때 금융이었다는 거는 이 판이 길어지거나 긴 싸움을 본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네. 삼국지 때도 보면 단기전이야 뭐 잘 싸우는 보면 되겠지만 뭐 군량부터 조달부터 대규모의 회전을 준비하려면은 아까 말한 그 군수까지 다 계산하는 사람을 넣어야 되니까 되게 큰 싸움을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큰 싸움을 생각하는 것도 있고 큰 싸움을 만들려고도 생각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군수업체가 바라는 거는 자기가 만든 군수물자를 많이 소진해서 많이 주문을 받는 거예요. 네. 근데 미국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미사일을 한 발 쏘고 가만 보고 두 발 쏘고 가만 보고 하면은 무슨 돈이 되고 아직도 재고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근데 이번에 화끈하게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아직도 그렇게 반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우리의 미국의 군인이 사망했다는 걸 묵고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사망한 몇 명 사망한 것을 그 이유를 들어서 미국은 이제부터 전면전에 가깝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전면전 한다는 건 뭡니까? 이제 모든 물자를 다 투입하는데 가장 적게 투입하는 건 뭐다? 실제 병력은 적게 투입하는 겁니다. 전투 병력을 적게 투입시키는 겁니다. 네. 전투 병력을 적게 투입시키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전쟁이 격화되더라도 전투 병력의 손실이나 사망 사건이나 부상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 국민들은 내 새끼가 저기 헛된 전쟁에서 안 죽고 좋네. 그런데 전쟁은 이겨가네. 왜냐면 보면은 실제로 지금 이제 폭탄을 떨어뜨리고 공격하는 것이 이전처럼 군사기지만은 아니에요. 이미 이란도 비군사 시설에 대한 비전쟁 참여국에 대해서 쏘았잖아요. 네. 이제 빌미 딱 잡은 거예요.
오늘 또 홍해를 또 이란이 네. 또 네. 쐈잖아요. 네. 그걸 봤을 때 트럼프가 이제 병력의 손실은 최소화하면서도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또 트럼프의 어떤 생각에는 되게 잘 맞았대요. 궁합이 맞는 게 뭐냐면 전쟁 물자가 많이 있어서 이 게임이 큰 사이즈 큰 것도 크지만은 아예 이전에 MOU를 했던 이유가 사실은 그 이란의 비대칭 전략 때문이었거든요. 이란은 지금도 초기 한 6천 개의 드론을 갖고 있다고 해요. 탄도미사일만 3천 개를 갖고 있어요. 탄도미사일 이제 쓰기 시작했죠. 초기에 탄도미사일 안 썼어요. 한 3, 4천만 원짜리 드론만 열심히 날렸어요. 그래서 상대는 뭘 썼느냐? 수십억 항공 미사일을 막 쏴댔던 거예요. 병참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군수물자가 적절하게 그 전장터에 도달을 해야 돼요. 근데 초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비축물자를 쓰게 돼 있어요. 그곳에 현지에 있는 물자를 쓰는데 그것이 다 소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전쟁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방비 상태로 이란의 공격이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럼 뭘 해야 되죠? 우리가 경기할 적이 있잖아요. 농구 경기든 뭐 할 때 감독이 상황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타임 하는 겁니다. 타임 부르는 거예요. 네. 그게 MOU 협상입니다. 미국으로서. 시간을 번 거고.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그때 저는 MOU 내용을 듣고 되게 좀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아시다시피 자기한테 그렇죠. 불리한 거는 못 받아들이는. 네. 그런데 그 MOU를 보면서 어떻게 저걸 협의를 했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서 저것은 트릭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타임을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우선 이란한테 유리하게 조건을 해준 네, 거군요.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강한 상대한테 대들면 어떻습니까? 맞아요. 상대가 강할 때는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님은 의심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도 장례식 해야 되니까 그냥 필요했던 거죠, 그 제안이. 필요했던 거고 이란은 미국이 아니거든요. 이란이 많이 갖고 있지만은 이란도 역시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까지 죽어가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인데다가 지금 이란이 어디를 공격했냐면요. 담수 시설을 공격했어요. 저는 그것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거는 군수 시설이 아닌데 네. 군수 시설을 공격한 것보다 더 효과가 커요. 왜? 이란 사람들이 못 견뎌요. 그리고 발전 시설을 건드린다고 했어요. 네. 도로를 건드린다. 네. 통행을 막고 물을 못 마시게 하고 전기가 안 와요. 그 더운 나라에서 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못 견디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란도 가급적이면은 매듭 짓는 게 좋죠. 음. 의외로 MOU 내용에 협상할 때 너무 선선하게 미국이 수용을 해줬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심하게 됩니다. 진짜요? 안심하게 되면은 경계가 흐트러집니다. 그렇죠. 경계가 흐트러지면 전군의 통신이 가죠. 야, 비상사태는 아니고 경계 근무로 돌아서 비상 아니야. 이제 좀 샤워하고 쉬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요. 협상이 끝났다라고 느끼는 거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근데 미국같이 강한 나라가 오히려 그걸 했다는 거는 되게 예의적이었죠. 근데 저는 저렇게 말나라가 아닌데 싶었더니 역시 일정 기간 이제 다시 준비가 된 거죠. 근데 이번에는 첫 번째 봤을 때 당했잖아요. 이번에는 절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지막지하게 하는데 트럼프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트럼프가 협상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협상은요, 파워 협상입니다. 힘의 협상입니다. 그 트럼프는 자기 사업할 때는 부족한 예산, 돈 가지고 어렵게 사업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되니까 자기 손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돈이 무제한이에요. 네. 그렇죠. 돈도 마음대로 해. 세계 최강의 군대도 있어. 거기다 세계 최강의 군수업체도 나 안에 다 들어와 있어.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이거는 못 받아들 MOU였고 이것을 다시 쓰려면은 역전해야 되잖아요. 상대편의 파워 포지션 바꿔야 돼요. 그때 MOU 할 때는 이란이 사실 좀 유리했죠. 네. 근데 이 유리한 거를 깡그리 무너뜨려야 돼요. MOU를 폐기시켜야 돼요. 폐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돼야 돼요. 전세가 역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트럼프는 뭘 좋아한다고 했죠? 압도적인 승리를 좋아합니다. 그럼 초토화 작전 같은 게 초토화 작전을 합니다. 네. 어떻게? 그런데 초토화 작전을 실제로 하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전면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요. 전면전할 이유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트럼프가 만약 그 이유마저 성립됐다. 만약에 실제로 이란의 군대가 미군이나 이군의 우방에 침략을 했다. 이러면은 오케이 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이란은 한 번도 만들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군 병력을 투입하는 전면전은 못해요. 성립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한 방법은 뭐다? 오히려 잘 됐다는 거죠. 지상군 투입해봤자 우리 아군의 실제 병력의 사망사고나 부상이 발생할 텐데 회피하면서 오케이, 자 물량전으로 간다.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이게 좀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왜냐? 이란이 아직도 탄도미사일을 수천 개를 갖고 있다. 드론도 수천 개 갖고 있다.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라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가 생각은 뭐냐면 협상에서 말하는 하이볼을 던지는 겁니다. 굉장히 강한 공을 던지는 겁니다. 네. 굉장히 압박을 하는 거죠. 봐라, 내가 지금 공중거북이만 100대를 인근에 배치했어. 내가 지금 300대, 400대의 전폭기를 배치했어. 이것이 하루에 2번씩 소팅을 한다. 몇 번을 네가 얻어 터져야겠니? 그것이 네가 미사일이 있든 없든 간에 너희 나라가 온전하겠니? 그리고 사람들한테 사실은 민심을 흩뜨리는 게 되게 좋거든요. 국민이 단합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란을 분열시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란을 분열시키는 것은 결국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전쟁에 대한 피로를 높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부에서 균열이 나서 단합되지 않게 죽자 사자 던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피하고자 하기 위해서 굉장히 초기에 아주 압도적인 전력을 내세워서 압박을 하는 전략이죠. 그게 먹히길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사용도 해줘야 돼요. 실제로 쓰는구나를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란이 버틴다면 초기에는 전보다 더 강력한 미국의 공세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예상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언제 끝난다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그냥 서로 그냥 힘과 힘이 다 소진될 때까지 싸울 거라 보시는지 아니면 그냥 압도적으로 누르고 그냥 팍 이렇게 갈 거라 보시는지. 전쟁이 끝난다기보다는 분명하게 패자와 승자 한쪽이 백기를 흔드는 경우 옛날에 이라크전처럼 그건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하고 이라크는 달라요. 이란은 거의 사실은 자기들은 방비를 튼튼하게 했지만 사실은 허술한 방비였지만 이란은 수십 년을 진도해 왔어요. 아니 드론을 어떻게 언제부터 그 개념을 잡아서 6천 개를 만들었으며 그 저장고를 미국의 벙커버스터 뚫지 못할 정도의 암석으로 된 산악 심층부에 심었단 말이에요. 미국으로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 큰 문제는 이란은 핵보유국이란 말이에요. 미국이 그냥 까부시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이 저렇게 대대적인 공세를 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란에 미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나라들은 걸프만의 국가들은 미국의 자본도 들어가 있죠. 사람도 가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혈맹이라고 하는 옛날 군사적 혈맹도 중요하지만은 현대에는 내 돈이 심어져 있는 나라가 혈맹이에요. 자본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란은 그런 면에서 미국에서 되게 편한 거예요. 자국민도 없죠. 자국의 자본도 없죠. 그냥 깨부시기는 굉장히 좋으나 이란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그 방어 디펜스력이 비대칭뿐만 아니라 핵까지도 여차하면은 전술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럽죠. 하지만은 금년 말까지는 어느 정도 잡힐 거로 봐요. 이것이 종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전쟁을 스탑하고 가는 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중국을 틀어막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어려워요. 이란이 왜 그렇게 미국하고도 자본 협력을 안 하는데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중국 때문에요. 중국이 뒤로 이란을 사실은 스포팅하잖아요. 이란 시장에 많은 이 상품들이 중국제가 많아요. 미국이 그렇게 했는데 봉쇄를 했는데 왜 이란이 안 무너지지? 생명수를 중국이 계속 이어준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겉으로는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은 이란을 어떻게든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포기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중국이 이란에 수혈하는 물자나 자금이나 이런 데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을까? 재밌는 데이터 하나가 뭐 있었냐면 이란 전쟁 나기 전에 중국이 원유 비축량을 해상 저장고에다가 최대치를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전쟁 나고 나니까 지금 중국이 석유 수입량의 30%를 하루당 30%를 수입량을 줄여버렸어요. 그 휴전 기간에도 계속 줄여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는 개념을 이제 보고 나서 당황했던 게 아닌가.
말라카 해협도 혹시 봉쇄됐을 때 중국이 얼마나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지 한번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지금 뭐 그러는 거 아니냐는 게 또 저희 월가 또 이제 그 경제 전문가들끼리 자기들끼리 또 음모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네. 결국 서유와 중국의 이 공생 관계잖아요. 네, 방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단순히 중국이 이란을 사람들이 먹고 살도록 한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란이 준비하는데 중국이 사실은 엄청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란하고 중국이 옛날에 그렇게 친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족쇄를 걸기 시작하니까 중국이 그때 두 쪽의 손을 확실하게 잡은 게 하나는 러시아예요. 푸틴이 그때 유가하고 가스 가격이 급락을 하니까 루블이 휴지 조각이 됐어요. 네. 정권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을 때 시진핑이 4천억 달러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푸틴이 살아나요. 그리고 동시에 그래서 이란을 확실하게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란이 어차피 자기가 미국하고 적대적인데 정치 외교 방위적으로는 그런 면에서 이란도 공격을 또 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와줍니다. 파키스탄이 협력합니다. 그래서 중국, 파키스탄 그리고 아름아름 러시아, 이란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군수 기술까지도 그것이 공유되기 때문에 이란이 저 외톨인데도 오늘의 저런 미국이 당황할 정도의 어떤 디펜스, 방어력을 보이는 거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전쟁이 가장 피해가 클 수 있는데 아예 러시아를 완전 소진시켜버리고 이란을 아예 그냥 틀어막아버리면 중국으로 가는 석유길을 다 끊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중국이 전쟁을 할 시도를 엄두도 못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참 이게 미국은 딜레마예요. 왜 딜레마냐면은 이란을 확실하게 이제 손봐주겠다, 길들이겠다 네. 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예 이 지역 통째를 이제 이란까지도 무력화시켜서 이 중동 전체를 내가 확실히 거머쥐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큰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을 때 또 나중에 재건 사업. 그 어찌 보면요, 이게 막 바레인에 떨어뜨리고 카타르에 떨어뜨리고 뭐 이런 떨어지면요, 미국 저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은 미국의 산업은 전쟁 이후에 재건 산업에 들어가는구나. 또다시 큰 사실은 붐이 일어나요. 전쟁은 전쟁할 때 크게 돈을 쓰고 전쟁 후에 복구할 때 전쟁비보다 훨씬 더 많은 재건 복구비가 듭니다. 거기에 미국의 자본이 들어갈 때 MOU 상에서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라크 같은 전이 끝나고 나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어때요? 수많은 미국의 건설업체와 자본과 기술들이 그 사업에서 속된 말로 아도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모든 것들이 전쟁이 격화되고 전면전을 한다는데 그럼 전쟁에 대한 불안감, 시장의 추락, 유혹 정신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유혹 정신은 오르는 겁니다. 독일 때랑 똑같네요. 왜냐면 독일도 그때 전시 경제한다 해가지고 좋았던 게 뭐냐면 결국 오스트리아 먹어서 그 돈으로 충당할 것 예상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이란의 자본을 지금 반영해서 그걸 그렇죠. 담보로 잡고 지금 투하를 하고 회수를 하겠다. 그런데다가 그게 또 이란에서 재건 사업이 네. 집이 부셔졌네요, 공장이 부셔졌네요, 재건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냐면은 이란산 석유와 가스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란과 미국의 전쟁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기는 전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는. 무조건 이기는 전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반 분들이 생각에 전쟁은 작았으면 좋겠고 말로 했으면 좋겠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보통 일반적인 시각이 네. 미국과 이란 전쟁에는 안 먹히는 거예요. 포인트가 다른 거죠. 근데 이번에 어쨌든 저번 전쟁과 이번 전쟁 만약에 예상이 된다면은 물자나 여기에 돈을 더 많이 쓰는 전쟁을 할 건데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절대 손해볼 사람은 아닌 거고 결국 이 투입된 그 비용만큼에 대해서 단순히 미국이 혼자 다 지불할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 이거를 이란을 위해서 돈 엄청 썼으니까 당연하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용료는 호행료? 미국이 걷어야 되겠다. 아니면은 그 재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재건 비용은 호르무즈 해협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아시아 3국이 내라.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죠. 미국은 비즈니스 국가입니다. 전쟁도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자기가 쓴 지출 내역을 꼼꼼히 적습니다. 꼼꼼히 적고 정리가 되면은 이제 자, 다 모이세요. 이제 정산할 때가 됐어요 하고 이제 주변 국가들 불러요.
카타르, 넌 얼마야? 그래서 이제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지금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오잖아요. 주둔 미군 말고 전략자산들 한 번씩 전개가 돼요. 사람들이 우리 미국이 우리 우방이니까 저렇게 도와주구나 박수 치죠. 청구서 다 날아옵니다. 근데 그 청구서가 트럼프의 청구서, 미국의 청구서는 단순히 내가 얼마 썼으니까 얼마 주세요, n분의 1 하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건을 향해서 그 하나의 건으로 해서 디램 사업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모든 사업과 관련된 것을 그 건을 앞에 놓고서는 올려버립니다. 협상 테이블에. 맞아요.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미국은 아까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는 뿐만 아니라 이익을 극대화하는 장사를 합니다.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능하고 트럼프의 내각에는 이기 내각에는 그런 것에 정말 속된 말로 빠삭한 전문가들이 주판 다 튕기고 최대치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국의 국익과 미국의 영향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지금 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협상 전문가의 시선에서 트럼프의 외교 방식이나 협상 방식이 어떻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공격적으로 처음에 나가잖아요. 네. 항상. 그런 법칙이 있나요, 실제로? 법칙이 아니라 트럼프 협상을 우리는 굉장히 안 좋게 보죠. 안 좋게. 약속도 안 지키고 비신사적이고 그리고 자기 힘 세다고 동네 맞아요. 깡패처럼 하는데 협상에 3대 요소가 있거든요. 네. 세 개 중에 하나는 잡아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파워, 힘이 세든가 정보가 압도적이든가 그리고 시간이 나한테 유리하든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딱 잡으면 좋은 게 뭘 것 같아요? 힘입니다. 협상은 궁극적으로 힘의 싸움입니다. 힘이 센 사람은 어떻게 한다? 힘으로 압도해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법도 규칙도 전례도 없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는 굉장히 민주적인 이야기, 인권적인 이야기를 네. 하죠. 하지만 내면에 들어가면은 수익과 파워를 어떻게 정당시키는 게임을 할 것인가.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힘이 강하다? 힘으로 밀어붙이면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렇게 하는데 트럼프가 결국 저 끝나고 나면 그거 이야기 할 거예요. 미국의 국민들한테 딴 거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우리가 뭘 가져왔는지, 우리가 어떤 이익을 가져왔는지,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갖고 왔는지, 그것이 미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혜택이 되는지. 저 전쟁이 난 국가가 미박산이 난 거는 그들도 안 보고. 그런데다가 우리는 이란의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통해서 재건을 하고 이란의 국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옛날 그냥 로마 때부터 그 서양 제국주의 시절에 이제 그냥 그 느낌 그대로 재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나라의 신제국주의. 자치만 보장해준다지 실질적으로는 식민지잖아요. 그 경제 네. 식민지인 거잖아요. 네. 지금 보면 록히드 마틴이 국방부 계약액이 3천억 달러예요.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1,100억 달러, 보잉이 1,100억 달러예요. 이게 일시적인 거고요. 이걸 20년 스프레드를 쫙 하면요. 록히드 마틴이 3천억 달러 했잖아요. 제가 한 5년, 10년 스프레드만 가져요. 1조 달러 되는 거예요. 그것을 뉴욕 정치가 눈치를 채는 겁니다. 오, 저렇게 계약을 했네? 저렇게 하면 미국이 이길 것 같네? 그럼 미국의 온갖 기술기업과 투자회사, 건설업체들이 가서 엄청나게 벌겠네? 근데 그 돈을 미국에서 안 받아들이네? 이란에서 뜯어내든, 이란 주변국에서 뜯어내든, 어디서 뜯어내겠네? 마지막 그것도 모자란 부분 국채를 발행하네? 확실하네. 뉴욕 정치는 잘 안 내려갈 겁니다. 군수산업이 문제네요. 이게 있는 한 전쟁은 계속될 것 근데 같은데요. 근데 공수산업이 종합산업입니다. 비행기도 하고 전투기도 하고. 네. 근데 그 안에 들어간 것들을 보세요. 핵심 부품 뭔가요? 전자전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전자전이에요. 네. 굉장히 고가의 칩들을 씁니다. 여러분, 미국 군인들이 조그만 노트북 갖고 다니잖아요. 네. 그 시장에 가서 100만 원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비쌉니다. 전 시장에서 군합바로 짓밟아도 작동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수산업이 나쁘다, 그건 뭐 우리가 어떻게 말을 못해서 우리도 지금 네. 군수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잖아요. K방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미국이 좋다 나쁘다, 트럼프가 이렇다 저렇다, 그거는 사실은 왈가불가 아무런 그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냥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죠. 그렇죠. 네,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나라 방위에서, 비즈니스에서 어찌 보면 저런 빅게임에 들어갈 수 있다면은 사실은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빅게임에 들어갈까? 사실은 저는 비즈니스 쪽에서 온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런 데 대해서 오히려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더 해보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사실은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정말 머리도 좋고 나라를 걱정하시고 정말 그런 훌륭한 애국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보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지금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 지금 이게 되게 내용 들었는데 진짜 이게 상황이 큰 판이구나라는 걸 네. 생각하고 판을 크게 보고 이 안에서 돌아가는 걸 이해해야 우리가 좀 바로 보는데 당장 오늘 하루하루 뉴스만 이렇게 보다 보면은 큰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맞아요. 많아가지고 저희도 귀하게 또 이제 초대를 요청드렸는데 또 이렇게 또 좋은 얘기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